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학생이 신부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신부는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의 수도사가 신학생에게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신학생이 신부를 다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될까요? 신부는 흡족한 표정으로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들여다보면 역사 속 예수의 개혁적인 면모와 더불어서 교회의 강박적인 규칙을 에둘러서 지적하는 농담인데 떠올릴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죠. 변화가 쉽지 않은 건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화 자체를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대화의 고단함에 빠져 있다면은 애초에 서로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제안할 수 있는 말의 폭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담배를 언제 피우든 중요한 건 기도니까요. 물론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였습니다. 자, 허지웅쇼 홍보를 위한 인별그램 특급 이벤트 연계 소문의 왕을 찾아라. 다단계 이벤트였죠.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치킨 20마리 누가 가져가시느냐? 결과가 나왔는데요. 1등은 내지 못해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의 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왕은 내진 못해도 소문은 열심히 내는 이런 적극적인 정신력을 봤나 셀프 칭찬해봤습니다 라고 해주신 분도 있고, 제가 허지웅쇼 홍보의 왕이 될 상이죠. 목소리 좋고 내성남이라서 소소한 정보들 마구 알려줄 옹디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초록창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했습니다 라고 해주시기도 하고, 친구는 많이 없는데 치킨은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면서 딱 한 분을 친구 택하신 분도 계셨는데 참 다 마음이 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 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허지웅쇼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늘 연계 소문의 왕으로 꼽히셨는지 발표해 볼까요? 치킨 20마리 주인공은 바로 무려 88명을 친고퇴고하신 EV 언더바 링 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시려나요? 치킨 20마리라니. 자, 이거 혼자 드시기에는 무리니까 친구분들하고 맛있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1등 수상 소감 꼭 저희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2등은요. 1등과의 격차가 불과 3명밖에 안 되는 분이세요. 85명의 친구 태그를 한 LG 샤론 87님이 선정되셨고요. 1등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첨 통해서 뽑은 30분의 당첨자에게도 선물은 다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첨자 명단을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선곡표란 그리고 인별그램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인데요.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한화문 영화평론가와 함께 오늘 주성치의 대표작이죠. 소림축구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2편 시점, 오늘은 서종채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거의 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틀니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인생 100세 시대인데 치아 관리 잘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야지 무슨 틀니를 하냐면서 기어코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노후 대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옹디 생각은 어떤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미래의 저기 금덩이보다는 지금 맛있는 닭도리탕 한 접시가 낫다는 주의이긴 한데 하긴 보면은 뭐 이렇게 정말 그냥 멀쩡한 생리를 갖다가 다 갈아내거나 뽑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서동채님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지금 문제가 이 의과적으로 이 치과에서 진단을 하기를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고님, 웅디 물류창고로 취업을 하게 된 아들이 오늘도 일하러 갔습니다. 원래는 사무직에 정규직만 고집을 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소중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일주일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땀 한 방울의 소중함까지도 아는 아들이 있기에 든든해요. 웅디도 응원해 주십시오 해주셨습니다. 멋지네요.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아버지를 둬서 참 부럽고 또 아드님이 또 이런 거를 일찌감치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어서 또 부럽고 그렇습니다. 안 그런 가정도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한데 혹시 기회 되시면은 어떤 계기였는지도 한번 남겨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네요.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지전 2편 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용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우리 몇 분을 뽑아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림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오늘은 내가 깜빡했다. 자,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누는 무법지대 알고 계십니까? 오늘만 또 따로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역시. 야 벌써 이렇게 이 어떤 핵심 팬층을 와, 그럼 거느리고 저희도 치킨 20마리 준다. 우리가 싸야죠. 사드세요. 무법지대를 열심히 듣는 청취자분들께. 자,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많은 평론가 허나뭉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인별그램 이벤트 1등 당첨자를 발표를 했는데 뭐 네. 문자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김경택님, 김영수님, 최은영님, 연수님, 다 이렇게 치킨 타가신 분에 대한 이 축하도 있고 좀 아쉬움도 있고 이렇게 다 문자 보내주고 계시고 이혜은님도 저 머리 색깔 검은색 염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태그했어요. 허나몽 평론가님을 태그했더니 딱 태그된 답글이 저도 치킨 20마리 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신유진 변호사님이 우리 이벤트에 참여했죠. 20마리 치킨에 대한 맞아요. 이 흑심을 품고 네. 참여. 근데 저도 흑심을 품었는데요. 예. 신유 변호사님이 너무 치킨 그 20마리에 대한 그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저라도 빠지면 신유 변호사님이 몰아주기 이렇게 위에 없나요? 올라가는 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빠졌죠. 저는. 20마리라니. 네. 치킨 20마리. 와. 너무 부럽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화죠. 네, 좋아하는 영화. 네. 엄청납니다. 주성치 감독의 2001년 2001년도야 벌써? 주성치 감독님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주님. 우리 주님의 네. 2001년 작품 소림축구입니다. 소림축구. 소림축구. 여러분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보신 거죠, 두 분 다?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사전적 의미로 더럽게 웃긴다. 이거를 구현한 영화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웃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의미 있는 웃김보다 그냥 생각 없이 네. 웃는 게 최고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소림축구를 보면 또 생각하게 돼요. 그래요? 그래.
나도 저렇게 음.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극중에 있는 이 소름 축구단처럼 희망을 잃지 말고 네, 버티자. 버티면 또 음. 해뜰 날 오지 않을까.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얘기해 와. 봅시다. 우리 주성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평론가님은? 너무 많은데요. 아. 뭐 파괴지왕에서 그 울트라맨 그 흉내는 거 있잖아요. 숟가락에다 달걀 예.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도성을 아 뽑겠습니다. 도성을 네, 좋아하시는구나. 도성에서 처음에 이 극중의 주성치가 그 도박장에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슬로우 모션. 그죠. 보통 이 정전자나 네, 그런 작품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영화 연출을 하잖아요. 예. 근데 도성에서는 여기도 슬로우 비디오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극중의 주성치가 본인이 스스로 슬로우 비디오로 들어와요. 그래요, 맞아요. 아, 왜 주성치 같은 사람이 안 나오지? 사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코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성치를 흉내를 낼 뿐이지. 그쵸. 예, 어떤 주성치처럼 어떤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독보적이에요. 주성치는. 그러니까 이게 감독, 각본, 주연 네. 1인 3역을 다 한 거잖아요.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죠. 이제. 정말 이 영화 소림축구도 그렇다고. 그렇죠. 예. 네. 소림축구 전까지는 전까지는? 연출을 할 때는 아. 공동 연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림축구 때는 단독 연출을 하는 걸 하면서 이후로 주성치의 또 새로운 그런 또 시대가 열린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희극지왕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희극지왕도 좋죠. 네, 진짜.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음. 그 주성치 눈에는 화장한 여자란 이런 얼굴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자가 화장하면 여기는 막 뻔데기를 치라고. 극중의 무의였죠. 예, 그런 거 소림축구에서. 아닐까요? 기왕 얼굴에 칠할 거면은 돈 아까운데 확실하게 편하게 칠하자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주성치는 화장을 했구나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웃겨요. 저는 네. 네. 주성치가 사실 연출가로서도 배우로서도 그리고 각본 참여로서도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낸 첫 번째 영화가 사실 희극지왕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희극지왕을 너무 네. 좋아하고 다른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도 많습니다만은 희극지왕 보면서 제 인생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좀 그러니까 진짜 그러셨어요? 밑바닥에 있는 아.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인데 진짜 노력하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 내내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나 그게 보면서 막 너 펑펑 울었다니까 고시원에서. 아 정말요? 네. 아니 막 그 도시락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렇죠. 바닥을 기고 액션을 하고 별별 난리를 맞아요. 치면서 끝까지 자기는 되게 가능성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그게 그렇죠.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그 정서가 희극지왕 이후로 계속 갔던 것 맞아. 같아요. 이 그렇죠. 소림축구에서도 근데 여기선 팀을 또 이뤄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공을 잃었는데 자신은 이제 혼자 무공을 간직하고 네. 있다가 그게 주성치 희극의 이제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예전에 이제 찰리 채플린 보게 되면 이 사람도 굉장히 웃기긴 한데 그 울음하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게 되는 상황을 웃음으로 연결하는데 주성치가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자신만의 개그로 또 승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버스터 키튼. 네, 버스터 키튼도 버스터 그렇죠. 키튼 영화의 정서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짠하면서도 뭔가 사람에게 공감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 정서를 너무 정확하게 또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도 막 주성치 영화에 대해서 막 나는 아유. 이게 재밌게 봤다 이게 재밌게 봤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저 주성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희극지왕 이후로 그 계속 유지됐던 정서 있잖아요. 네. 그 정서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다 자기 힘들 때 친구처럼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되게 살가운 친구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들고 그러더라도 그리고 좀 마음에 차지 않는 차기작이 나오더라도 도저히 싫어할 수가 없는 네. 예,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맞아요. 그러면은 소림축구 2001년 작품입니다. 오래됐으니까 제가 이미 또 봤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하지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사람들이 네. 줄거리 요약 좀 해주시죠. 극중에 이제 주성치가 싱싱을 맡았는데요. 소림사 사제였죠. 근데 지금은 그 소림사 이제 쿵푸들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싱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생활 속에 이 쿵푸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오맹달이 연기한 왕년의 황금달이었지만 지금은 그 다리를 쓸 수 없는 오맹달을 만나서 그렇다면 우리 축구팀을 해가지고 1위에 올라서자라고 하면서 만드는 게 소림 축구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위에 오르는데요. 내용은 별거 없지만 사실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주성칠의 개그는 디테일에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대체
주성치는 왜 오맹달과 싸웠을까요? 왜 싸워가지고? 그렇죠. 예, 그 오맹달과는 정말 콤비로 많이 활약을 했는데 소림축구 이후로는 이제 볼 수 없고, 근데 그게 싸웠는지 그러니까 관계가 소원해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오맹달에게 왜 주성치와 이제 짝을 이루지 않느냐라고 하면 뭐 싸웠다거나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나 없어도 주성치는 잘할 친구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네, 우회해서 얘기하거든요. 삐진 거지 뭐. 서로 삐진 거야. 주성치의 이제 독단적인 면도 있고, 네, 그렇죠. 오맹달은 이제 계속 같이 해왔잖아요. 계속 네. 같이 해왔고 오맹달 없이 주성치를 이야기하지 않는 수준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충분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인간관계에서 늘 싸움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잖아요. 항상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화해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죠. 듭니다. 자, 벌써 뭐 주성치 얘기 나오니까 문자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4668님, 전 서유기를 10번 본 것 같습니다. 뽀예뽀로미 네. 서일상기. 네. 서일상기의 뽀로뽀로미라고. 뽀로뽀로미가 이제 그러니까 북경어로 바냐바냐민. 바냐바냐. 바냐바라밀. 박정옥님, 소림축구를 남편이 웃으면서 보이길래 뭔가 싶어서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더라고요. 세 분이 막 칭찬하니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해주셨고. 빠져 들어야 돼요. 더러움에 손을 묻혀야 돼요. 손을 담가야 돼요. 더러움에 일단 더럽긴 하군요. 그러니까. 네. 이분도 8949님 주성치 영화 하면 역시 서유기 설리기형 이 영화가 최고죠.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후회를 안 한다는 사랑의 기한을 만년으로 하겠다는 명대사. 와. 사랑의 기한을 만년으로 하겠다. 사랑의 유통기한 만년. 이건 사실 원래 대사는 다른 데서 나왔던 영화 대사인데, 근데 서유기에서 굉장히 맛깔나게 그렇죠. 패러디를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함께하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의 참 배우들 몇 면도 다채롭죠. 네, 뭐 오맹달 얘기는 했으니까 좀 넘어가서 일단은 그 아까 이제 여자가 화장을 한 건 이런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이제 조미가 연기한 무희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무희가 만두를 빚을 때도요 예사롭지 않아요. 네, 소림건법을 사용해가지고 태극권이죠, 태극권. 그렇죠. 태극권으로 그 밀가루를 빚어가지고 만두를 딱 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마지막에는 축구 선수로 변장하겠다고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났더니 삭발을 했습니다. 극중의 주성치가 너 어느 별에서 왔니? 너희 별로 돌아가. 왜 화상인을 변장하고 왔어? 그렇죠. 이게 참 미스테리한 거야. 주성치 개그는 주성치가 했을 때만 웃겨. 그렇죠.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왜 되게 외계인 얼굴 문장을 하고 진지하게. 있고. 그렇죠. 되게 진지하게. 맞아요. 지구에 있으면 공격당해. 빨리 돌아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참 제 인생곡 중에 하나입니다. 달빛 요정 말로 없는의 주성치와 함께라면 들으시면서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인정해도 돼. 허지훈 씨, 오늘은 신유진 하나망의 무법지대 소림축구 이야기 중인데요. 2558님, 저희 어머니가 허지웅 씨 찐팬이세요. 11시마다 바로 들을 수 있게 핸드폰에 고릴라 깔아드렸습니다. 효도인 거죠? 아름다우신 윤영란 여사님, 이제 편하게 들으세요 하셨습니다. 윤영란 여사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소림축구에 담긴 법률적인 쟁점들 법률적으로. 별걸 다 하네요. 법률적인 쟁점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주성치의 썸녀 만두 가게 아가씨 만두 식품위생법 위반. 이분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했나? 슬프네요. 어떤 거였죠? 극중에 이제 조미가 연기한 무희가 그 만두를 빚는다고 했잖아요. 밀가루를 빚는데 자신이 너무 처지가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만두 빚는 물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만두가 짜다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막 화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식품위생법으로 잡아가야 되나요? 그렇게 보셨구나. 저는 처음부터 이제 태극권으로 만두를 빚는데 이상하게 만두 색깔이 점점 거뭇해진다. 반죽 색깔이 내가 잘못 본 건가 처음에는? 사실 잘못 보신 게 아니고 또 주변으로는 막 파리도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주성치가 만두를 먹고 돈이 없다면서 자신의 신발을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맞아요. 이거를 대신해서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을 또 받아서 밑에 둔 다음에 그 손으로 다시 만두를 빚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완전 너무 범죄다. 이런 중범죄를. 아 그런 식의 위생법. 네. 영화 속에서는 정말 페이소스가 넘치는 장면인데 이걸 또 식품위생법의 관점으로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특정 장면이 갑자기 브랜드들이 떠오르는데 네. 다이하드 1편에 보면은 네. 네. 브루스 윌리스가 아내한테 이제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 빌딩 올라가지고 이제 아내를 처음에 만나가지고 화해하자고 하다가 이제 그 까이죠. 네. 까이고 혼자 이제 씻어요. 씻는데 네. 혼자 이렇게 씻고 나서 하얀색 수건을 이제 네. 그 러닝 그렇죠, 차림으로 러닝 하얀색 셔츠죠. 수건을 딱 꺼내더니 겨드랑이를 막 닦아요. 막 미친 듯이 막 닦아. 그러더니 그걸로 얼굴을 막 닦아. 아 그때 보면서 내가 웃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식품위생법 위반 이거 네. 현실에서 정말 이런 네. 점이 있다면은 처벌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사실 지금 그 먹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 민감합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과연 위생적인가? 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여기서 위생적으로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위생적인 게 뭐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구나. 예, 그럴 염려가 있는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조리 뭐 이렇게 소분 운반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또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뭐 첨가된 것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뭐 시정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영업 정지라든지 네. 과태료. 그런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어디 먹는 거에 장난을 치냐? 아주 강하게 처벌해 달라라고 해서 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이요? 네,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10년 여기 꽤 되는구나. 심지어 이 시행 규칙을 보면 법에는 안 나와 지금 규칙을 보면 자세하게 칼, 도마, 위생 상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배달 음식이 뭐 들어간 똑같죠.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이제 뭐 칼, 도마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그 위생 상태가 깨끗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부터 과태료부터 그다음에 더한 경우에는 형벌까지, 네 실형까지 네. 할 수 있어요. 보면 형벌 기준이나 특히 이제 양형 사례들 이런 거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은 최고 10년까지 가는데 네. 금융사기범들은 2년 하고 나오고 뭐 그 집행유예 받고. 사실 이것도 근데 최고 10년까지고요. 예.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고 예. 그렇다고 이제 최고형을 내리는 거는 아니니까 이제 또 그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리가 소홀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넣었다던가 아니면 뭐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일부러 넣은 거랑 뭐 관리 소홀로 뭐 일시적으로 조금 더러움이 뭐 들어갔다던가 예를 들면은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폐기했다던가 뭐 이런 사정이 다 고려되어서 이제 처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이 만두를 계속 먹는데 그 자체가 웃긴 거예요. 저 더러운 만두를. 근데 주성치의 또 작품 중에 보면 식신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식신에선 또 음식을 만드는 거리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 가지고 또 막 싸우는 장면인데 그거 보시면 변호사님께서는 아니 여기는 정말 무법천지군. 아니 만두 얘기가 나와가지고 만두 게임도 생각났어요. 만두 게임이 뭐죠? 아까 제가 이제 살짝 했는데 예. 만두. 그럴 만두하군. 그런 거예요. 네, 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옛날 개그를 했네요. 이민희님 소린축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자 그럼 두 번째 쟁점 뭘까요? 스포츠 승부 조작은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 그렇죠. 승부조 조작이 나오지. 네, 맞다.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딱 보게 되면 아까 예. 이제 우맹다를 설명하면서 왕년의 황금다리라는 이제 닉네임이 있다고 했는데 예. 그 왕년이라는 게 젊을 때였는데 그렇죠. 황금다리로 축구를 굉장히 잘해서 얻은 별명인데 나중에 이제 구단주가 되는 그 형이 스포츠 도박을 거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승부차기에서 이 황금다리가 그걸 넣지 못하면서
격분한 이제 관중들. 사실은 이제 그 관중들 역시도 돈에 매수됐던 사람들인데요. 다리를 때려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 영화의 이제 시작점이죠. 그래서 예. 이제 그 사람이 20년간 네. 그 자신을 이제 뭐 그 승부 조작을 하게 했던 그 사람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렇죠. 20년 뒤에 20년 동안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감독 자리를 달라라고 하니까 절대 그렇게 너한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단칼에 제안을 거절하면서 아니 그런 말 이제 하지 마라라고 네. 하면서 뭐 살찌고 볼품없는 불구의 추남이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게 하고 그 머리 위로 자신의 구두를 올려가지고 구두를 닦는 굉장히 또 슬픈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실축이 아니라 고의로 그렇게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승부 조작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범죄예요. 중범죄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 지금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돼서 지금 아직 재판 과정에 있는 사건이 있는데 프로축구? 네, 이 사건에서는 이 거액의 배당금을 노리는 이 브로커들이 선수들을 매수해서 이 프로축구 승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와 승부 조작했던 뭐 이런 사람들을 구속을 했는데 현재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이다. 이게 스포츠 그 복권 형식의 그 예. 배당금 받는 그 사이트 토토. 거기서 네 그렇죠. 사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어서 뭐 토토 형식의 복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도 굉장히 크고 해서 어. 경기를 일부러 져라라고 해서 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2011년도에 이것도 이제 프로축구에서 승부 조작으로 네. 굉장히 큰 그쵸.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유명한 축구 사람 죽지 않았나요? 선수도 네. 예, 그렇죠. 그 후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예.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싶은 선수도 포함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가담 정도를 따지지 않고 뭐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 이제 스포츠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이 승부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런 생각으로 뭐 10명 가담자 전원 10명에게 뭐 완전히 추방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스포츠에서도 승부 조작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됐고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실제로 실형도 뭐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너무 많지 진짜. 네. 야구부터 해서 뭐 이거 프로 스포츠는 참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꼭 한 번씩은 네. 문제가 크게 되는. 그렇죠. 복싱도 그렇고 네.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농구도 있더라고요. 농구도 그때 연루됐던 그렇고. 또 축구 선수 중에는 국내에서 이제 축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알아봐서 이제 해외에서 뛰려고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예, 뛰지 못하게 된 맞아요. 그런 결과도 있었죠. 네. 그렇게 승부 조작이 됐다 하면은 이제 영구 제명되는 거죠?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승부 조작에 대해서 형사처벌과는 또 별도로 별개로 이루어진다. 프로축구 연맹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쟁점 보겠습니다. 불법으로 약물 투입한 악마팀 선수들 야, 이거는 마약류 뭐, 관리법 네. 위반. 그래요. 이거는 네. 뭐 뻔하네. 그러니까 악마 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소림 축구팀이 결승에서 만나는 팀의 이름이 악마 팀이에요. 그래서 악마 팀이고 이 악마 팀의 이제 구단주가 예, 악마인가요? 네, 악마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맹달의 다리를 망가뜨리고 맞아요. 오맹달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이 구단주로 있는데 소림 축구팀을 이기게 하려고 이런 그 강력한 약물 투입을 해가지고 악마 팀의 선수들도 무술을 굉장히 잘해요. 맞아요. 네. 아니 사실은 이 소림 축구를 이길거나 상대가 안 될 것이다라는 추측을 보여주는 첫 경기에선 무려 40대 0으로 네, 그렇죠. 네. 소림 축구 팀이 이기거든요. 40대 0. 그리고 계속 승승장구 올라가면서 거의 뭐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팀이 와도 뭐 무술의 달인이 와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악마 팀은 예. 약물을 다 이렇게 투약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 검은 오로라가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가지고 검은 오로라를 품고 이렇게 눈빛도 그냥 이렇게 불알이죠. 하고 이렇게 하고 뛰는데 영화 속 스포츠 영화 속에서 네. 이 상대편 그러니까 이 주인공 편을 좀 약간 돋보이게 하려고 상대편이 이제 도핑을 하는 네. 이런 종류의 장면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로키 4편에서 네, 로키 사편. 로키 4편에서 그 로키와 싸우는 드로고가 네. 이게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좀 그거 보면서 역시 소련은 나빠. 소련은 마약쟁이야.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소림 축구에서는 그 악마 팀에서 이 구단주가 그 약물 하잖아요. 예.
미국에서 가져온 약물로서 성능이 좋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국 약이 네. 역시 좋아 막 근데 이러면서. 아까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렇게 묘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독수리 슛을 그 악마팀에서 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소림축구팀의 골키퍼가 막아야 되잖아요. 음. 너무 강력해서 골키퍼가 막으면 그 힘이 그 겉에 있는 옷 있잖아요. 옷까지 찢어버려요. 맞아요. 만화 같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영화 속 얘기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실 속에서 스포츠 도핑 이건 큰 범죄입니다. 이것도 범죄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최근 기사를 가져왔는데 그 문체부가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3일부터 그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 선수 명단을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서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도핑 관련해서 오남용, 건강 위협 사례 그리고 뭐 약품에 대한 구매 이런 자료 이런 거를 모두 서로 이제 정보망을 공유해서 뭐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 유통을 아예 근절시키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런 걸 발표했고요. 사실 작년에는 사실 뭐 축구 이런 쪽은 아니지만 이 자신이 스스로 약을 투여한 사실이 있다. 그 보디빌더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양밍아웃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투약 사실을 밝혔. 예.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양밍아웃 뭐 또 약투.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는 일종의 이제 선수들 그리고 뭐 대회를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암묵적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 약물을 투여를 했었는데 그거 자체도 문제입니다만은 지금은 일반인이 그걸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생활체육 헬스를 하는 몸을 키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거를 사는 유통 경로가 너무 편하게 돼 있고 이거를 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뭐 할리우드 배우들이 영화 하기 전에 실제 그런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몸을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히어로 영화들 나오는 분들이. 근데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관리해주는 의사와 관리사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어림도 없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고등학생들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아예 맞아요. 그리고 일단 그 임신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생활 깊숙이 도핑 문제가 침투해 있다라는 거를 작년에 저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고 운동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그 약투라든지 뭐 양미영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몸매가 아니다. 어깨가 그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절대 운동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그분은 좀 자신이 이제 스포츠계에서 보디빌더로서 활동하기 좀 어렵게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밝히고.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실제로 그 스테로이드제가 그 황소의 고안에서 추출 합성한다고 그거를 보고서는 뭐 누구 고안에서든 추출하지 않을까? 어쨌든 고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뭐. 그렇구나. 예, 우리 거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황소? 변호사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앞으로 변호사님 좀 시무룩하면은 우리 그냥 이 마법의 단어를 외치도록 합시다. 황소? 저도 시무룩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이게 도핑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나 암스트롱이겠죠. 사이클 선수. 아마 암스트롱이 이 도핑이 걸리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대통령 했을 걸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관련한 이제 영화도 나온 적이 있고요. 저는 이 도핑의 사례 중에서 생각나는 게 88 서울 올림픽. 그때 이제 서울 올림픽 있었을 때 저는 중학교 다녔는데 그때 육상 경기는 그래도 좀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가서 봤는데 그때 칼로이스가 우승할 거라고 했거든요. 100m에서. 근데 캐나다의 벤 존슨이 우승했는데 후에 약물 복용했다는 게 드러났었죠. 이때 너무 웃겼어. 왜냐면은 이제 동네에서 이제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라인에서 저기 라인까지가 보통 100m란 말이에요. 그럼 친구들끼리 100m 달리기를 해요. 달리면서 마지막에 힘도 내려고 뭐 하잖아. 벤존스! 이러면서 뛴다. 그러면 갑자기 힘을 더 내면서 가는 거야. 도핑처럼 도핑했다고 자기. 그렇구나. 진짜 옛날 88년도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은 그 달릴 때 힘내려고 일부러 없는 힘 다 모아가지고 방구 뿡 해가지고 뿡 나가는. 뭐야?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암스트롱이 이제 암스트롱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네. 지금 저기 변호사님이 고환 쪽 말씀하셔가지고 암스트롱이 원래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고환암을 맞아요. 앓고 나서 선수로 복귀를 했는데 그쵸. 갑자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암을 극복하고 저렇게까지 잘하냐라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 네. 예, 약을 이제 도핑을 그쵸. 했던 거죠. 맞아요. 아, 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 법적으로 얼마만큼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으로 제가 처벌 그 형량까지는 못 챙겨봤네요. 예, 예, 오늘. 예.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해서 네 이분들이 실형을 받을 때는 또 생각보다는 형량이 좀 이렇게 세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뭐 그 재범의 우려성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운동을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투약한 거다. 뭐 그런 소명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형량이 뭐 실형을 살고 엄청 세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제 마약 하시는 분들이 더 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유통한 사람들이 아마 처벌을 네, 네. 예, 더 세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다른 법률 전쟁점이 또 남아 있나요? 이거 소림 축구도 사실은 예. 그 축구를 빙자한 불법 축구? 거의 폭력 영화죠. 거의 사람을 거의 막 난도질을 시키는 정도의. 축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볼링 핀처럼 나가 떨어지고 공에 맞아서 피도 흘리고 이래서. 네, 이게 골키퍼가 정말 골만 잡았을 뿐인데 옷이 다 벗겨지고. 그렇죠. 이거 사실 저는 공연 음란죄도 할까 말까 했어요. 맞다. 왜 이렇게 빨개 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아 저기 경기장에서 옷을 벗어요. 그러니까요. 선수가 네. 실제로 그러면은 그렇죠. 공연 음란죄인가요? 공연 음란죄죠. 야 그렇구나. 맞아요. 공연 음란죄도 할까 말까 했고 만두값도 안 내고 더러운 신발 내고 도망가고. 무전취식. 사기죄, 무전취식. 네. 범죄 천지입니다, 이 영화도. 그리고 무전 취식이 사기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경기장에는 관중들이 운동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돌아와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첫 장면. 네. 네, 첫 장면들 그렇죠. 강목을 들고 그렇죠. 다리를 강목을 난타하면 특수 폭행, 그렇죠. 네. 위험한 물건. 네. 알겠습니다. 이 코너 덕분에 오랜만에 주성치 이야기를 하니까 네.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에너지도 솟으시죠. 네. 저는 주성치 영화가 사실 따뜻한 영화인 건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아까 노래도 들으면서 주성치와 함께라면 네. 그 의미랑 이 주성치 영화가 주는 그 일맥상통함. 그 내가 바닥까지 올라갔다가도 다시 힘을 내서 네. 뭔가 내 길을 저버리지 말자.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냥 앞으로 가자. 묵묵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정말 그 믿음과 그 용기를 주는 영화구나. 네. 그런 거를 알았네요. 그러니까 주성치는 보통 영화들 보게 되면 밑바닥 인생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서 출발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런 거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는 거죠. 홍콩 마스크 빼고. 네. 홍콩 마스크에서는 재벌로 나옵니다. 이럴 수가 배신이네. 도하계령에서는 경찰으로 나옵니다. 위장 경찰. 근데 주성치는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네, 그렇죠. 잘생겼어요. 맞아요. 잘생겼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근데 주성치가 제일 잘생겼어. 주성치가 이소룡을 되게 좋아하는 걸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버지도 되게 좋아해서 원래 이름이 주소룡이기도 했어요. 네. 정말 네. 정말요? 왜 대박. 그래서 나중에 콩푸어슬에서는 정말 이소룡 그대로 따라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실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몸도 딱 그렇게 예쁘게 만들고. 네, CG로 불가능한 그런 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실제로 구현하는 거 보면서 이 주성치가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개그라고 생각하면서도 웃지 않고 개그를 하는 걸 보면은 멋있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무법지대 오늘은 주성치 감독의 2001년도 작품 소림 축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시아의 투게더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 과학 이야기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징이었습니다.